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비가 좀 적게 와서 멈춰져서 다행이죠.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또 비가 이렇게 그쳐주고 햇빛이 바짝 나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이제 일부 아시다시피 중국 그 중의학대학교에서 그 주최하는 이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 논문집에 일부 실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학술대회에 이렇게 발표되는 논문은 조금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마음이 그래요. 이게 외부에 나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사들이 먼저 이 내용 풀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들은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요약을 해서 과연 이 뇌질환에 대해서 심천의학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이거를 한 번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14일 날 이미 이 논문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논문집에 이미 책자로 찍혀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술대회가 14일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14일 날 이제 중국에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한국어로 된 건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이제 풀어서 하는데 제 공부는 어떠냐고 하면 모든 논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예. 그런데 이 같은데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 인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단 시각이 달라지고 또 진단 시각이 달라지면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에서 오는 질환을 오늘은 예를 들어 오늘은 뇌경색하고 내일은 뭐 간질병하고 모레는 치매하고 이런 식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생리이치를 알면은 생리이치 플러스에다가 각 병을 하나씩 붙이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은 원래 3시간인데 시간이 좀 상당히 지연이 돼서 그걸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심천의학 하면은 우리가 기존 학문과 다르게 심천의학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이다. 수없이 들어봤죠. 생각은 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 그럼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이 될 때는 신경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장기가 됐든 근육세포가 됐든 모든 장기 기관의 생명체들은 수축 팽창의 원리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그 수축 팽창시키는 집적은 뭐냐?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 팽창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러면 체세포와 뇌와는 신경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체세포의 생각이 뇌에 전달되고 또 하나의 생각으로 합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합한 생각에다 그걸 행동에 옮길 것인지 안 옮길 것인가 판단을 해서 움직일 적에는 다시 뇌파를 통해서 근육을 수축 팽창시키는 원리로 우리 인체를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 인체를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뇌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진단 시각이 왜 중요하냐?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 이런 인체를 보는 진단 시각이 없으면 우울증이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아니면 정신과 질환 이거를 진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가 독자적 생각이라고 하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른하니 움직이기 싫겠죠. 그럼 나른하니 움직이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쉬라고 하는 생각이 뇌에 전달돼서 야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에이 가면 뭐해 나 누워 있을래. 그러면 갈까 가지 말까 하는 게 무엇이 결정했어요?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했죠. 근데 그 생각을 결정한 건 누가 했느냐? 체세포가 했다는 거예요.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이 되면은 뇌에서 한 생각으로 정리하고 영혼이 오늘 몸이
무거우니까 밖에 나갈까 가지 말까는 영혼이 판단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무거워도 그래도 갈 거야 할 수도 있고, 무거우니까 안 갈 거야도 할 수 있는 거는 영혼의 지시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근육을 수축팽창을 해야 팔다리로 움직여서 행동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뇌파 전류에 의해서 수축팽창하는 이치로 우리 몸이 움직여진다. 이거에 내가 인체를 바라보는 게요. 근데 이 체세포들이 근육이 수축팽창하려고 하면 뇌파 전류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 원리를 알면 돼요. 어떤 원리를 알면 되냐고 하면, 세포가 수축팽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유법을 들어서 100볼트의 전류가 필요하다. 가상적으로.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가 앞에 지금 현각등 불이 들어와 있죠. 저게 100볼트의 설계가 되어 있으면 100볼트의 전류가 들어올 때 저 불이 환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체세포도 100볼트가 설계가 되어 있으면 100볼트가 뇌에서 100볼트의 전류를 신경선을 통해서 체세포한테 전달해 줄 때 100볼트가 전류가 들어올 때 정상적 100% 수축 팽창을 해서 우리 몸에 힘도 쓰고 움직일 수 있다. 이해하죠? 네. 근데 만약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에서는 100볼트를 보냈는데 피복이 벗겨짐으로써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은 뇌에서는 100볼트의 전류를 보내도 누수된 만큼 목적지에는 30볼트도 50볼트도 10볼트도 약해질 수 있다. 그럼 뇌파가 약해지는 만큼 우리는 수축 팽창하는 근육의 힘이 어때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장기가 됐든 근육이 됐든 모두가 이러한 원리로 움직이는데, 우리 인체 전체는 어때요? 신경선이 모두가 덮여 있죠. 그래 예전에 강의하는 거 보면 토끼 가죽을 벗겨봐라. 가죽을 벗겨서 살짝 말르면 무지개 새끼처럼 반짝반짝한 게 그게 전부 신경선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선이 이제 벗겨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뇌파 누수는 힘이 빠지는 무기력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고, 신경성이 벗겨진 부분이 합선이 일어나면 틱장애 아니면 와사풍, 알츠하이머,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움직여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신경선이 얼마나 가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머리카락 굵기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경선을 통해서 체세포를 수축 팽창하기 위해서 뇌파를 보내주기도 하고 전류를 보내주기도 하고 체세포의 정보가 뇌로 전달해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화선처럼, 옛날에 이제 전화선처럼. 그런데 이것이 혼선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신경선의 피복이 있어야만 누수도 일어나지 않고 정보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 뜻도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자 하냐고 하면, 여러분 해부학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인체를 해부학, 성분학, 통계의학 가지고는 저처럼 이러한 진단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 공부는 좀 특이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눈을 감고 우리 인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가 어떠한 생리 구조로 만들어져야만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역으로 풀어보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인체 구조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행동과 사고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자 여기다 우리 인체 이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덧붙여 볼게요. 그러면 심장 세포의 환경이 다르고, 간세포가 다르고, 심장세포가 다르고, 위세포가 다르고, 각 장기 조직들이 전부 다 환경이 다르면 성격도 달라요. 그렇죠? 이 생각이 뇌로, 그런 각자의 생각이 뇌세포에 전달이 돼서 뇌에서 입력이 되고, 그게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이거를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표현할까 신경선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미생물, 독자적 생명체들을 크게 확대하면 책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나 똑같다 그러죠.
그럼 각자 장기 집단이 포괄적인 생각이 장기 집단대로 따로따로의 뇌에 전달이 됐을 적에 이걸 한 생각으로 합쳐져야 되고, 그 정보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뇌 세포마다 정보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적으로 어때요? 그 정보가 올라간 게 몽땅 합틀어지면은 어느 정보도 통역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체세포가 뇌에 전달해준 뇌에서 녹음 파일이라고, 우리가 뇌세포가 녹음 파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파일마다 그 내용이 혼선되지 않게끔 그 역시도 뇌세포에도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막이 벗겨져서 혼선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 정신착란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할 부분이 있죠. 체세포와 뇌와 연결된 신경선에도 보호막이 있다. 그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뇌세포마다도 정보가 혼선되지 않게 보호막이 있다. 또 뇌세포끼리 전체의 생각이 하나로 합틀어지게 신경 전달물들이 있다. 이걸 동시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 우리 인체를 이제 이렇게 바라봐 놓고 또 여기다 이제 뭐를 플러스 해야 되느냐? 우리 인체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됩니다. 그렇죠? 고인물은 질환이 되면 어때요? 부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처음 부패를 시작할 때를 약산이다. 그 부패된 걸 그대로 방치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중산이다. 중산 때도 그대로 방치하니까 강산이다. 그러면 약산, 중산, 강산이 산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약산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작용을 하고, 중산 상태에서는 물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강산 상태에서는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은 어때요? 응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또 생리치를 보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놔도 각자 먹고 살 수 있는 지혜의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체세포 한 마리도 우리 인간과 똑같다 그랬죠. 그럼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마다 각자 그 환경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지혜의 영성을 가지고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 심천의학에서는 있다 그러죠.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고 산도가 높아지면 그대로 방치하면 뇌세포가 됐든 우리 일반 세포가 됐든 자기가 피해를 입거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세포들이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 뭐냐? 수분을 끌어모아서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는 게 우리가 부종이고 복수가 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게 문제죠. 우리 몸이 피가 잘 도는 데하고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데하고 산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곳일수록 산도가 높겠죠. 그러면 느린 곳이 산도가 높아졌고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아서 복수가 차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세포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빨리 해서 이게 종양, 암이 됐다. 그러면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진다는 건 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강산 해독제가 됐던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 됐던 혈관이 막히면 환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달을 못하겠죠. 혈관이 열려 있는 데만큼만 피를 맑게 하는 해독제나 모든 성분이 암세포를 설령 죽이는 약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혈관이 열려 있어야만이 환부에 그 약성이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그러면 또 이제 뭐를 읽어내야 되느냐? 심천의학에 보면 생리이치와 화학반응의 이치란 용어를 자주 써요. 그렇죠? 그래, 화학반응의 이치란 뭐냐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뇌 혈관이 이물질 없이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하수도가 우리 혈관이라고 하면 하수도 찌꺼기 없이 하수도관이 막힐 방법이 없듯이 우리 인체의 혈관도 혈전 이물질 없이는 혈관이 막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을 막고 있는 이물질이 하나의 성분일까요? 여러 가지 성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분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심천의학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혈관을 막힌 부위가 처음 막혔을 때는 약산, 시간이 되니까 중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강산이 있게 됐으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혈액 속에 다양한 물질들이 응고하는 포인트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치매가 걸린 사람한 뇌혈관에서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없는 성분이 잡혀. 이건 성분학으로서만, 해부학으로서만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 단백질이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치매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치매보다는 암 환자가 산성도가 더 높아. 그러면 암 환자 암을 일으킬 정도의 강산성에서 응고 물질이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를 발병하는 산과 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르겠죠? 중병을 일으킬수록 산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암이 발생하는 이치의 비정상 지방 단백질 물질과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 물질이 같을 거냐, 성분 검사를 하면 다를 거냐? 다르죠. 그러면 현대의학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는 암 단백질, 이건 치매 단백질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화학 반응의 이치로 보면 과연 그 비정상 단백질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도 응고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면 산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생긴 원인이 뭘까? 강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러면 강산을 해독을 해서 새로운 이물질이 응고되지 못하게 하는 처방으로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강산의 화학 반응이 원인이 아니고 이미 응고된 물질이 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 물질을 녹이는 처방을 치료 방법이라고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녹이는 물질하고 강산을 해독하는 물질하고는 약성이 어때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걸 녹이는 약을 만들면 끊임없이 그건 녹이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산도가 높은 이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응고시키고 끊임없이 녹이고 하면 어때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싸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암이 됐던 현대의학 시각으로 보면 그래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그걸 잘 들어보면 요즘에 며칠 전에 방송한 것도 제가 영성편에 써놓은 내용이 95%가 표현만 약간 다를 뿐 세계적인 석학들이 보는 게 내가 우리 뇌나 마음의 변화를 설명해 놓은 거나 거의 95%가 같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아무리 배우는 거와 인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아마 일부 들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지식교육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성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뇌가 얼마나 멍청하냐. 쉽게 해서 모든 사물은 나는 그렇게 설명해줘. 앞서 배운 지식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깨우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기 기준으로 보면 항상 자기가 올바르다고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앞서 배운 그 지식을 기준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자기 앞서 배운 지식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판단 없이 무조건 앞서 배운 지식에다 맞춰봐서 거기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하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혜의 영성, 심천의학에서 말하면 제3의 영성이 아니고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학문을 1000명, 10,000명이 배워도 모든 사람이 거기에다 기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무조건 잘못된 우술이라고 하는 게 현대 그 지식사회에서는 빠지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반론을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진정 병을 고치는 방법이 올바르다고 하면은 그 방법으로 병이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몇백 년 동안을 연구를 해서 왔어도 치료가 안 됐으면 뭔가 그 진찰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잘못된 방법이 뭐냐.
당신들 진단 시각 속에서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이 빠졌기 때문에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형된 물질, 치매 단백질이나 암 단백질을 녹이는 처방 갖고는 그 물질이 응고된 원인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도 없고, 거기가 산도가 높아진 거는 피에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렸기 때문에 피의 유속이 돼서 산도가 높아졌는데 피 유속을 빠르게 하는 치료 효능도 없고, 또 뇌에 물이 차서 복수가 차면은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아졌고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복수, 뇌에서 물이 차는데 그걸 주사기로 빼낸다고 핏길이 열려서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질 수 있겠느냐. 또 산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졌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졌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들어왔고, 세균이 들어와서 고열이 난다고 항생제를 쓴다고 핏길이 열려서 피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지겠냐, 강산이 해독되겠느냐.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에 임박하면 어때요? 의식이 없죠? 의식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뇌 속에 산소가 고갈됐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혈관은 혈전 어혈이 있어야만 막힌다. 이미 막고 있는 건 녹여서 빼내고 다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된다. 이 생각을 왜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생리치로 안 보기 때문에, 생리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수치가 올라가고, 요산수치가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잃고,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산소 부족에 의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혈액 속에 못 먹어 치우친 성분들이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게 고지혈증이다. 이 고지혈증은 간의 말초무체혈관도 막을 수 있고, 췌장의 말초무체혈관도 막을 수 있고, 뇌혈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지혈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고지혈증이 어혈이 되고, 어혈이 만들어서 혈관을 막았는데, 혈관을 막고 있는 물질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로 변형이 되는데, 지금까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아지게 해서 혈전이, 어혈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막고 있는 걸 녹여서 빼내려고 누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치료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체를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로 진단하는 시각과, 이걸 빼고 해부학, 성분학, 통계의학으로 보면은 전혀 치료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학술대의 이 논문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에 놔놓고 여기다 이제 모든 병명을 한번 끌어붙여 보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기면은, 여기는 지금 이게 목차편에서는 뇌계력이 빠져 있는데 뒤에서 뇌계력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논리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죠.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하나하나 요약을 하면은 이제 요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진단하면은, 진단 시각 보면은 요점 정리해놨죠. 거기서 뇌 속의 모든 정보는 체세포의 2차적 전해준 정보다. 정리할 수 있죠. 뇌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체세포의 생각이 2차적으로 넘겨준 정보다. 이거를 기준점으로 하나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체세포의 정보가 뇌에 전달될 때와 인체 각 기관에 수축 팽창시켜 움직이려고 뇌파를 보낼 때도 신경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도 연계되죠. 이거를 연결을 해야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은 누수도 일어나고 뇌파 합선도 일어난다. 이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점 정리 부분은, 뇌세포도 체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끊없이 이루어지고, 세포 분열로 공테이프가 생성되어야 현재 접하는 정보가 입력되며, 또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합쳐진다.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면 정리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뇌세포가 처음 분열될 때는 공테이프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과거의 정보를 세포 분열한 정보에다가 넘겨준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이거를 진단하면 망상장애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녹음기도 새로운 녹음기다 넘겨줄 때마다 어때요? 기능이 조금 떨어지죠. 우리가 자식이 죽었거나 남편이 바람을 폈던가 어떤 큰 충격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줄어드는 거는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정보를 넘겨줄 때마다 기억이 약해지기 때문에 큰 충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뇌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정보를 넘겨주지 못하면 기존에 있는 정보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키우는 게 뭐냐? 이게 망상장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하면 망상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뇌세포 분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 기억이 엷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뇌 생명체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그거를 생명의 이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뇌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과거의 정보가 새로 분열된 세포에 전달되며 정보 전달이 반복될수록 기억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뇌세포마다 정부 누수 혼선 보호막이 있다. 그래 이것도 보면은 신경선에도 보호막이 있고 뇌세포마다도 보호막이 있다, 이 얘기고요. 그래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호막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을 가지면은 그 보호막이 벗겨져서 혼선이 일어나면은 어떠냐? 요즘 말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을까요? 정신병자.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보 혼선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조금 정리해 봅시다. 뇌세포끼리의 정보 누수하는 그 차단막이 녹아서 정보 혼선이 일어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뇌세포의 정보 그 보호막은 왜 녹았을까요? 신천에게 강산의 산화작용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돌지 않고도 뇌 속에 산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9번, 17번을 빼서 뇌 속에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하면 산도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피 유속이 빨라졌다는 얘기고, 만약에 강산 해독제를 넣어도 피 유속이 빨라져야 해독 성분이 어때요? 환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질문합시다. 강산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뇌 정보 누수 보호막이 녹았는데 산도를 떨어뜨려주면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천의학에서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6번에는 각 체세포에서 전달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뇌 전체 세포끼리 연결하는 정보 전단 물질이 있다. 그럼 만약에 뇌끼리 서로 정보를 하나의 생각으로 도출할 수 정보 전달 기능이 없는 증세가, 여러분들이 배운 병명을 붙이면 무슨 병일까요? 자폐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폐증이거든요. 그러면 뇌끼리 정보 전달하는 물질이 녹은 거는 뭐가 녹였을까요? 이것도 강산의 산화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8번, 신경선은 정보 누수 보호막이 있으며 신경선의 보호막이 강산의 산화작용에 녹아 벗겨지면 뇌파 누수, 뇌파 합선, 정보 혼선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리치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지 않으면은 우울증이나 난폭한 행동, 폐쇄공포증, 불안초조, 망상장애, 정신이상, 기억력 감퇴, 치매, 자폐증, 간질, 뇌계력, 픽장애, 게으름 등의 다양한 뇌질환들에 대해서 진단도 치료 방법도 도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의학이 되면은 진단을 생리치로 진단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서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좋게 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첫째 암기력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그럼 암기력이 좋아지려고 하면
뇌세포가 끊임없이 분열해서 공태풀을 만들어줘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거기에 입력이 되고 과거의 생각과 보태서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공부가 잘하는 머리가 되는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책장을 한 장 넘기고 뒷장 넘기면 앞에 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으니까 공부를 할 수 없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면 어때요? 뇌세포 분열 기능을 빠르게 해주면 암기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말하자면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 밑에 가능한 것이다. 뇌 속의 산소 부족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신경선에 보호하는 보호막 세포나 뇌를 보호하는 보호막 세포나 뇌처럼 전제는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 세포나 모든 세포들은 설령 산에 의해서 녹아 없어져도 스스로 재생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도 생각해도 됩니다. 골다공증은 강산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뼛속에 있는 철분 석회질 칼슘이 녹아서 골다공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주고 피를 잘 돌게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은 혈액만 유지되게 하면은 뼈가 녹아서 없어진 부분이 다시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이론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함축시켜 놓은 게 뭐냐고 하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식물, 동물, 미생물, 우리 인간 모든 생명체, 우리 장 속에도 각 장기 기관마다 환경이 다른데 각자 자기가 접한 그 환경에서 재생 복원, 살아남는 방법을 모두가 가지고 있겠느냐 없겠느냐. 신천의학에서는 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있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재생 복원, 살아남는 방법의 깨우침의 그 복원 능력이 이 한 생에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의 작은 미생물서부터 한 생 한 생 수억 년 동안 축적돼서 현생에 이르는 거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수억 년 동안 한 생 한 생 축적된 것이 와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생 복원하는 이 지혜의 영성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고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재생 복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 몸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고 복원 치료는 내 몸이 하라고 맡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의학은 약의 강제 기능을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밤낮 얘기 들어보면 피를 해독하려고 하니까 약산, 중산, 강산으로 분류를 했을 뿐이지 그거를 맑게 하는 걸 몽땅 해독 기능, 피를 맑게 한다. 한마디로 정의됐죠. 또 어혈을 빼려고 보니까 어혈이 잘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응고됐으니까. 단단히 응고될수록 잘 안 나오니까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석화된 어혈 이렇게 분류하지만 녹여서 잘 나오게 하는 기능 하나. 또 어혈을 빼내면은 어혈이 빠져나온 공간이 내 몸에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혈을 빼낸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기능이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 암 환자도 백혈병 환자도 뇌경색 환자도 자폐증 환자도 모든 환자한테는 약산, 중산, 강산 단순 어혈을 녹일 거냐 섬질화된 어혈을 녹일 거냐 담석화된 어혈을 녹일 거냐 이것만 차이 나지 모두가 어혈을 녹이고 잘 나오게 하는 기능 요 세 가지 기능 가지고 사회라는 위치만 바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만한 치료 효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처방의 양리 기능이 병을 고쳤느냐 내 몸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건 뭐냐 피를 맑게 해주고 핏기를 열어줘서 그러니까 신천의학에서는 자꾸 재생 복원이라는 용어와 치료라는 용어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을 잘 하거든요. 현대의학 진통제 먹으면 치료제다. 호르몬제 먹으면 스테로이드 먹으면 치료제다. 내가 보면 꼴값도 네 저게 어떻게 치료제요.
치료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힘천학에서는 딱 이렇게 내립니다. 병들고 노후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정상세포가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복원치료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복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우리나라를 한 국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자.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 국가가 5,000살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5,000살인데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80년을 전후해서 노인은 죽고 새로운 자식이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몸에다 붙이면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우리 인체의 체세포가 약 8조 마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한 22년 전쯤이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약 120조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체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보니까 약 45일에서 80일 정도를 살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역설적으로 그대로 전개해 주면은 120조 나누기 45 하면 하루 그만큼 태어나고 하루 그만큼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이 8, 90세 살면 노인은 죽고 자식은 그 자리가 메우고 또 자식이 커서 8, 90대 되면 노인은 죽고 자식이 그 자리를 메우고 이게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게 바꾸는데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소화시켜야만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영양분은 어떠한 영양분이 됐든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교회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어야 공급받는다. 맞죠? 근데 혈전이 막아버리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배워도 안 일어나요. 공부 아무도 하지 않은 사람도 동맥, 쇄동맥, 말초, 모세혈관에서 어떤 혈관이 가장 가늘까요? 물으면 말초, 모세혈관하고 다 답변할 겁니다. 맞죠? 혈관이 가장 좁은 게 말초,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안 배워도 다 알고 있다는 거라. 그럼 혈전, 찌꺼기가 생기면 어디가 가장 먼저 막힐까요? 하면은 말초, 모세혈관. 그런데 지금까지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를 잘 돌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뇌질환에 대해서 이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생각을 했던 거지. 나처럼 뇌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서 피를 잘 돌게 하면 산도도 떨어지고 해독도 되고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질도 공급할 수 있고 혈관을 녹이는 물질을 침투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뇌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이렇게 고민하는 만큼 그렇게 치료한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늘 걱정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답답하니까 그냥 제가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치매 환자를 치료할 때 약을 먹이던 교육을 했던 고스톱을 치던 운동을 시키던 치료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5%? 1%?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는 병이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져서 공태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 접하는 내용은 입력이 안 돼요. 그럼 과거의 생각만으로 행동하는 게 치매인데 이 진단이 맞는다고 하면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올 수 없는 병인데 그게 약을 먹는다고 고스톱을 친다고 운동을 한다고 뇌에 막힌 혈관이 뚫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따져보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법은 어때요? 이게 두개골 안쪽에 뇌가 있지만 그 녹이는 처방을 하고 밖에서 빼면은 100명을 뺐을 때 과연 몇 명 정도가 뚫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뒤에 가면은 그동안 해보면 현재 내가 처방을 해주는 그 중산 진액을 복용하면서 녹이는 처방이거든요. 이걸 하면은 한 65점 정도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게 하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뭐냐? 계속 안 되는 거를 자꾸 도전해서 더 치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더 연구하다 보니까 그 뇌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혈전까지도 녹여서 어떻게 빼내면 안 될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게 이제 개발돼서 나오면 지금 65점인데 30점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체 구조가 95% 정도는 치료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잘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자폐증이든지 치매든지 뇌경색이든지 적어도 95%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체에 부작용이 안 오게 하면서 그걸 녹여내서 빼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아보면은 여기서 이제 심천하게 된 건 뭐라냐,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 제공이 되어서 발병한 증세이라면은 산소가 부족해서 올 수 있는 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산소가 부족하면 두통이 오겠죠.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떨까요? 이게 만성 두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부족이 약하면 약한 두통, 강하면 강한 두통, 반쪽만 산소 부족이 되면 편두통,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가 아주 고갈되면 의식불명, 쉽게 해서 식물인간이 된다. 그리고 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체세포들의 면역 기능은 어떨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산소 부족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은 그게 뭐냐? 바로 고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치료할 적에는 처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어혈 불려서 잘 나오게 하고 조혈 기능 회복시키고 1번, 9번 사이에서 뇌 속의 피해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치료가 되는데, 그 밑에다가 내가 1번, 9번을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27년 동안 사혈요법을 내가 시키고 해보고 1번, 9번을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줬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빼주고 치료가 안 된 두통은 아직까지 구경한 적 없다 그럽니다. 참 엄청 큰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머리 아픈 사람이 진통제를 먹고 나섰어도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성이라는 건 어때요? 약을 먹으면 먹을 때는 두통이 안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만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통을 10년, 20년, 30년 앓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책에 일어났죠. 뇌 종양만 아니라고 하면은 1번, 9번을 빼고도 치료 안 되는 두통 환자는 내가 구경하지 못했다. 참 확실하게 그냥 못 박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더라고요. 뭐냐? 1번, 9번을 막고 있는 어혈이 섬유질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쉽게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섬유질에서 딱 굳어 있는 걸 그냥 뺀다고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이걸 녹이고 불려서 얼마나 이제 빨리 나오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게 단단하게 굳을수록 녹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물를수록 녹이는데 빨리 녹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번, 9번이 뻥 뚫려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혈로 인해서 새로운 혈관이 50%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빼주고 지금까지 내가 두통이 치료 안 된 환자. 근데 이것이 여기만 해당되는 걸까요? 요실금, 생리통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생리통이 됐든 요실금이 됐든 전부 피가 못 돌아서 오는 건 병명에 관련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제 확신하게 믿고 하느냐. 그래서 병명을 따로따로 할 거 없이 이렇게 논아보면은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 발병한 증세.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뭘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 기억력 감퇴, 치매, 망상장애. 이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가 분열해서 공태표를 만들어줘야 현재 접하는 내용이 입력되고, 그 생각을 과거의 생각과 하나의 생각으로 합리적 사고력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면 초기에는 기억력 감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 치매, 망상장애로 악화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하면은 처방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어혈을 불려도 잘 나오게 하고 조혈 기능 회복시키고 1번, 9번 뚫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뇌세포 정보 보호막이 녹아서 발병하는 증세는 어떤 병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정신착란, 그러니까 미친 사람, 자폐증.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뇌세포마다 정보 보호, 그 단절 보호막이 있는데 이 보호막이 녹아서 정보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착란, 미친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뇌끼리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자폐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여기다가
발표하는 거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뇌세포의 그 보호막을 뭐가 녹였다고 했죠?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였다 했죠? 그럼 어때요? 강산 해독제. 또 어혈을 잘 나오게 하니까 어혈 분림 처방. 그 다음에 또 어혈을 빼냈으니까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분 보충. 이 3단계 요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신호를 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저는